7번의 멈춤, 한 번의 기환. 수축을 풀고 자유로 돌아오는 길. 피렌체 미완성의 자화상. 피렌체에 들어서는 버스 창밖으로 붉은 지붕들이 물결처럼 겹쳐졌다. 도시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밀도가 있었다. 돌바닥을 밟자마자 오래된 시간의 층이 발바닥을 통해 몸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수문을 건너 두오모가 보이는 골목으로 천천히 걸었다. 성당의 거대한 붉은 돔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순간 무언가에게 붙들린 듯 멈춰섰다. 말없이 고개를 들어 한참을 올려다보았다. 가슴 어딘가에 텅 비는 느낌과 동시에 오래된 무엇이 돌아오는 예감이 교차했다. 이곳에서라면 한때 놓아버린 꿈의 실밥을 다시 잡아당길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은 토스카나식 수프가 고단한 몸을 천천히 눌러주었다. 빵을 국물에 적시며 그는 젊은 날을 떠올렸다. 작업실에 박혀 새벽까지 글과 그림을 붙들던 시절, 이름조차 없는 것들을 만들다 지쳐 종종 바닥에 드러누워 창밖 새벽 하늘을 바라보던 버릇, 그때의 숨.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른의 계산과 책임, 반복되는 달력 속에서 조금씩 퇴색해왔다. 현실은 날카롭고 명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명확함이 체온을 훔쳐갔다. 아침이 밝자 그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향했다. 줄은 길었다. 관광객들의 언어가 뒤섞여 한 덩어리의 옹성거림이 되었고 그의 눈은 자동적으로 시계를 찾았다. 서둘러야 할 일도 없는데 자꾸 시간을 재고 있었다.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감지한 그는 일부러 한 박자 늦추어 호흡을 길게 늘렸다. 결국 입장 순서가 돌아왔고 전시실을 지나며 그는 먼저 노니 피니토 미완성의 조각들 앞에 멈춰섰다. 거대한 대리석 속에서 인간 형상이 막 몸을 비집고 나오는 장면들. 아직 돌 속에 갇혀있는 듯한 어깨, 팔. 조각의 표면엔 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모았다. 이것도 조각인가? 아직 덜 된, 그래서 더 솔직한 것들. 그의 머릿속 질문이 가슴에 닿자 답이 달라졌다. 미완이어서 비로소 드러나는 형상. 불완전함이 품고 있는 탄생의 현재성. 그 밖에서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완벽과 결과를 향해 몸을 세게 몰아붙여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돌 속에 있는 것들, 끝내 빛을 보지 못한 시도들, 미완의 노트들,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아니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비드 앞 조각상은 소문대로, 아니 소문보다 더 정확하게 완전했다. 그는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그 몸의 긴장선을 따라 눈길을 옮겼다. 기울어진 고개에 탱크처럼 단단한 어깨, 왼손에 들린 매끈한 돌팔매, 이엽게 긴장한 입술, 승리의 순간이라기보다 막 전투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제와 마주선 정적. 양감의 균형이 주변 공기마저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 앞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불완전을 생각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시야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는 무엇을 만들다 멈추었나? 어디까지 왔다가 돌아섰나? 마음속에 접어든 질문들이 한꺼번에 펼쳐졌다. 그는 그 질문을 억지로 접지 않았다. 접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접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수용이 시작될 것 같았다. 미술관을 나와 그는 그냥 걷기로 했다. 우피치 앞을 지나 아르노 강가로 향하는 동안 바람이 다리 아래 물결을 훑고 지나갔다. 폰테베키오의 금세 공점들이 내놓은
조그만 창문들 사이로 빛이 깜빡였다. 금빛과 물빛이 서로의 표면을 바꾸어가며 장난을 치는 동안 그는 다리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느린 속도로 지나는 배를 바라보았다. 해가 기우자 강물은 한 톤씩 더 붉어졌다. 그는 몸을 다리에 기댄 채 나는 지금 누구인가를 낮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대답이 급하지 않았다. 오후의 뜨거움이 식어가는 속도와 함께 질문도 조금씩 식었고 남은 것은 멈춤이었다. 어둑해질 무렵 거리 공연자가 기타를 튕기기 시작했다. 별것 아닌 멜로디였는데 그 소박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장해제 되었다. 몇몇이 모여들어 고개를 끄덕였고 한 여자는 코트를 여미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계단에 걸터 앉았다. 위대함은 결과로만 증명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진실함도 증거가 된다. 그런 생각이 스쳤다. 음악이 끝난 뒤 모자가 돌아갈 때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놓았다. 그 소리에 공연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빛의 교환이 있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보이는 이 흐름. 다음날 아침 그는 문구점에서 작은 수첩과 HB 연필을 샀다. 도모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연필심을 살짝 깎았다. 빈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첫 선을 그었다. 선은 생각보다 떨렸다. 다시 그었다. 대담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서서히 온도를 찾았다. 성당의 곡선을 따라, 광장의 기울기를 따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 완벽한 법은 없었고 완벽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몇 장을 그리고는 웃어버렸다. 처음 그린 그림처럼 보잘것없었지만 그 보잘것없음이 살아있었다. 몸 어딘가에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며 공기가 교체되는 감각. 그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천천히 호흡했다. 정오 무렵 그는 가죽 공방에 들렀다. 문을 열자 고소하고 진득한 가죽 냄새가 솟구쳤다. 장인은 조용히 가죽을 자르고 바느질하고 순간마다 손목의 각도가 달라졌다. 바늘 끝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작은 툭 소리가 났다. 그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몇 년을 이렇게 하셨나요? 장인은 미소 지었다. 충분히 오래. 하지만 여전히 배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움이 끝나지 않는 삶, 미완을 견디는 일, 미완을 일상의 리듬으로 삼는 일. 공방을 나올 때 장인은 작은 조각 가죽을 손에 쥐어주었다. 연필꽂이로 쓰세요. 그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나왔다. 손에 남은 가죽의 질감이 살아갈 시간의 질감과 겹쳐졌다.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늦은 오후, 그는 산타크로체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젤라또를 먹었다. 피스타치오 맛 한 숟갈이 혀끝에서 녹아내릴 때 그는 알았다. 기쁨은 어떤 성취의 정점에서 번떡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진실의 자리에서 천천히 숙성된다는 것을. 달콤하고 차가운 것이 따뜻한 입안에서 바뀌어가는 그 느린 변화의 속도처럼 마음의 고집도 서서히 풀려갈 것이다. 저녁 무렵 두오모 그늘 속을 걸어 숙소로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아마도 평생 미완일 것이다. 그러나 미완은 결핍만이 아니었다. 미완이라서 계속 움직일 수 있었고 움직이면서 배우고 배우며 기쁨을 알게 되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연필 자국이 남긴 가루들을 손톱으로 툭툭 털고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끝내 완성되지 않더라도 시도하는 순간 삶은 작품이 된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미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계속 살아 있으려는 의지다.